인간은 평생 동안 무수한 갈림길에서 스스로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고 개척한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흔히 말하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에서 바라보는 자유의지에 대한 생각은 다르다. 인간의 의식은 단지 뇌세포들이 만든 반응에 불과하다는 것. 고전역학의 결정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다는 결론에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과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양자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가 말하는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저희는 자유의지가 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기계가 자유의지를 갖더라도 우리는 그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고 그것이 자유의지인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일단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기계가 가질 자유의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가까운 미래는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고민해야 될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 그 첫 번째 시간 자유의지. 원자로 이루어진 세상, 인간의 감정과 의지, 그 추상적 영역을 물리적인 시각에서 통찰해보는 시간, 지금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김상욱입니다. 저희는 지난 2회에 걸쳐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요. 고전역학은 미래가 결정돼 있지만 예측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런 결론이었고요. 양자역학에서는 전혀 결정할 수가 없다. 자연을 기술하는 기본 법칙이 비결정론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두 번의 강연에서는 저희가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저는 인간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는 인간은 자유롭게 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요. 이 주제는 철학에서 자유의지라고 불리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멋대로 움직인다면 제가 여러분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된 질문은 자유의지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의지가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도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보실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물론 부모님이 보라 그래서 억지로 보는 학생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유의지로 보시는 거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이 지난 시간, 특히 첫 번째 시간에 들었던 결정론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그 행위는 사실 지금 현재 행위의 한 0.1초 전에 여러분의 모습, 또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한테 힘을 가할 수 있는 모든 주변 환경으로부터 F는 MA에 따라 자연법칙에 따라 이동해 온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바로 현재의 모습이 0.1초 전에서 온 거라면 그 0.1초 전의 모습은 다시 또 그것의 0.1초 전에서 온 것이고 그렇겠죠? 이걸 제가 계속 뒤로 보내면은 여러분의 현재 이 모습은 어제 저녁의 모습으로부터 이미 결정된 그런 행위를 현재 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면 이제 큰일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그 하루를 이틀로 1년으로 계속 뒤로 미루면 여러분이 태어나시는 그 순간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실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그 무시무시한 라플라스의 악마의 악몽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뉴턴은 모든 물질을 운동역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라플라스는 뉴턴 역학을 태양계에 적용했고 행성들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라플라스는 뉴턴의 운동법칙을 통해 초계값으로 우주의 모든 현상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결정론을 주장했다. 이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한 개념을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불렀다. 이런 식의 논리에서는 여러분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를 깰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자유의지의 질문은 따라서 뉴턴 역학이 나온 직후에 나온 질문이고요. 물론 자유의지가 그냥 없어도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없는 것 같으니까 없나 보다 이러면 쉬울 것 같지만
자유의지가 없어지면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범죄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옆 사람을 때리거나 심지어 죽이더라도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건 이미 결정돼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체계, 여러분한테 잘못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은 여러분이 그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었고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저지르는 쪽을 선택한,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내 의지로 선택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결정돼 있었다면 벌을 줄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도덕, 윤리, 법은 자유의지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자유의지가 없다는 결론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뉴턴 역학, 라플라스 악마로 대표되는 자연과학에서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됐던 거죠. 자, 그럼 일단 뉴턴 역학이 나온 직후에는 그래도 아주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사는 이런 물질, 우리가 보고 있는 물질들 보이시죠? 이 물질들을 기술하는 데에는 자연 법칙, 물리 법칙이 거기에 통용되지만 인간의 의식,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는 인간의 의식은 그 법칙과는 다른 영혼, 이런 거겠죠? 그런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뉴턴 법칙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있다. 라고 비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제 오늘날 우리가 뇌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의식을 점점 더 물질로 이해해가는 이 시점에서는 자유의지 문제가 다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제가 자유의지 얘기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물리학자들이 세상을 보는 한 가지 관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자유의지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떤 나의 감정, 그렇죠? 여러분의 의식, 이런 영역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학적인 법칙을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옛날 사람들처럼 거기는 원래 물리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다 해버리면 쉽잖아요.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지금까지 세상을 어떤 물질들의 조합, 제가 지난 시간에 세상을 무대에서 움직이는 배우로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도 역시 그 무대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서 있듯이 저를 이루는 모든 것들은 다 원자로 되어 있고 제 뇌도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우리의 모든 것,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어떤 기본 단위들의 입자들의 운동으로 기술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모든 것을 운동으로, 여러분이 저한테 만약에 이 현상은 왜 일어나죠? 물어보시면 저는 바로 무엇의 운동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주위에 일어나고 있지만 제 목소리가 들리시죠?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소리라는 현상인데요. 파동, 음파가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제가 이 전 과정을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제 목이 떨립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미세한 목의 진동이 있고요. 목의 운동이죠. 그것이 내 주위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를 진동시킵니다. 공기의 운동입니다. 공기 분자들이죠. 원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 공기 분자의 진동이 여러분 고막까지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은 고막이 진동을, 역시 운동입니다. 합니다. 고막에 붙어있는 이소골이 진동을 하고요. 증폭기인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달팽이관으로 들어갑니다. 달팽이관, 그러면 달팽이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달팽이관은 그 말려있는 관인데 쭉 피면 길다란 이런 그냥 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 한쪽 끝이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달팽이관 안에 액체가 진동을 합니다. 역시 운동입니다. 이 진동을 누군가가 잡아낼 수 있으면 소리를 듣는 건데요. 달팽이관 내부에는 유모세포라는 세포들이 쫙 수백만 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유모, 머리카락이 있다는 뜻이에요. 머리카락이. 그래서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그런 세포인데요. 이게 흔들리면 이 움직이는 머리카락이 주변에 묶여있는 세포막에 구멍을 열어서 세포막을 통해 이온이 이동을 합니다. 이온이 이동하게 되면 역시 운동이죠. 이동한 이온이 그 세포 안에 특별한 화학작용을 시작시켜서 결국에는 전기신호를 만들게 되고요. 그 전기신호가 뇌까지 가는데 뇌까지 가는 전기신호조차도 여러분이 뇌세포의 세포막을 통해서 나트륨
이온과 나트륨은 원래 원자인데요. 그것의 이온, 어려운 얘기인데 전하를 띤 원자입니다.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단지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는 역시 운동이죠. 우린 그것을 뇌전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뇌전이가 모여진 뇌에 수많은 전이가 모여진 패턴을 오늘날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소리를 인지하는 전 과정을 제가 운동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따라서 운동 법칙이 어떤지는 바로 여러분의 뇌까지 가는 이 전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유의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고전역학에서는 제가 아니었죠. 김범준 교수님이 결정론이다.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전역학적 그 입장을 취하신다면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고전역학적으로 일어나고, 그렇다면 우리가 초기 조건을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라플라스 악마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카오스 이론이 얘기해주고 있죠. 하지만 결정은 돼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그 지점에 놓이게 되는데요. 자, 결정돼 있으면 자유의지는 없는 건가요? 사실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서 실제 우주가 결정론으로 기술된다고 하더라도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양쪽 입장을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가 결정론임에도 불구하고 결정론이면 당연히 자유의지가 없다고 쉽게 답을 내릴 수도 있어요.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주가 결정되어 있지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카오스 이론, 예측 불가능성에서 옵니다. 실제로 많은 그 철학자들이 우리가 정해져 있지만 예측 못하는 것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표현들을 쓰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불러댈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실용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드니까 자유의지가 있다고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되게 애매하죠. 날씨의 예를 들었지만 저희가 날씨를 물론 아주 먼 미래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다 행동이 결정되어 있고 여러분의 행동이나 뇌의 모든 운동이 날씨와 같이 운동한다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의 한 달 뒤의 행동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날씨도 하루 이틀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 자유의지란 어떤 의미일까요? 재미있는 얘기 같지만 사실 제가 말한 이걸 정확히 소설의 소재로 사용해서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일본 작가인데요.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작가가 소설 라플라스의 마녀입니다. 자, 여러분이 라플라스의 마녀 하니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느낌이 오시죠? 바로 저희가 결정론을 얘기할 때 썼던 바로 그 라플라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어차피 케이아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의 능력이 있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슈퍼컴퓨터가 더 완벽하게 되어 있는 기상청과 여러분과는 예측 능력이 다르겠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단 몇 시간이라도 더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결정돼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 자유의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소재로 한 겁니다. 물론 그 소설은 안타깝게 그런 능력을 갖게 된 사람이 처음에는 놀라워하고 뭐 기뻐하지만 나중에 나쁜 짓에 그 자기 능력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움직이는 바람 같은 게 다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한테는 바로 지금 바람이 불어올지 알지만 한 몇 분 전에 알 수 있어요. 몇 분 후에 요 앞에 어느 정도 세기의 바람이 불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물론 한두 시간 뒤는 몰라요, 이 사람도. 그래서 이 사람은 바람의 움직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죽일 사람이 여기 있는데 죽이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이 있을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가서 5분 뒤에 글로 바람이 갈 거를 예측한 다음에 거기에 독을 놔요. 독이 가서 이 사람을 죽입니다. 경찰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죠. 자, 이 소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이와 같이 예측 불가능성에 맡기는 순간 자유의지는 굉장히 자의적이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자유의지인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자유의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빡빡한 물리학자는 이런 종류의 자유의지가 자유의지일까 하고 고민을 좀 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이런 종류의 자유의지를 상당히 잘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획득한 자유의지가
우리가 사는데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으면 여러분 막 범죄를 저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해서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개념이다 라는 입장을 취하는 철학자들이 꽤 있습니다.